안녕하세요. 토픽 64회 읽기 11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11번. 자, 같은 내용 찾는 겁니다. 자, 지난 24일에 7회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인주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자, 행사 개최. 행사를 해요. 행사가 열렸어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시상식. 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을 줘요?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자, 이거 제일 좋은 상이고요. 소비자. 자, 물건을 사고 물건을 쓰는 사람. 물건을 돈을 내고 쓰는 사람.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 선정. 소비자가 골랐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골랐어요. 어떤 거를 골라요? 최고 브랜드. 제일 좋은 브랜드. 브랜드 뭐예요? 브랜드 뭐 삼성, LG 이런 거. 이런 브랜드 상표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골랐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을 줬어요. 자, 이 상은 소비자의 온라인 투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자, 온라인 컴퓨터로 투표했어요. 컴퓨터로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수상 브랜드가 선정되어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컴퓨터로 직접 선택을 해서 제일 좋은 제품을 뽑았다고 하는 거죠. 지난해와 같이 100개, 지난해랑 똑같이 100개 브랜드가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자, 친환경. 자, 환경, 주변에 자연이나 이런 거를 파괴하지 않아요. 주변을 더럽게 만들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면서도 좋은 화장품을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선정, 골라요. 선정,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는 이거죠. 브랜드. 그리고 개최, 열렸어요. 그리고 상을 받았어요. 친환경.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수상 브랜드를 선정했다. 맞나요? 소비자가 물건 사는 사람들이 상을 받아요. 그 브랜드를 골랐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1번이 답이네요. 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직접 수상 브랜드를 선정했어요. 자, 기업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자, 기업이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나요? 여기서 기업이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브랜드가 선정됐다. 맞나요? 자, 지난해와 같이 100개. 네. 지난해랑 똑같이 100개예요. 더 많은 브랜드가 선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는 상을 못 받았다.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2개가 포함되었어요. 같이 상을 받았어요. 상을 못 받았다가 아니죠. 받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최근 한 나라에서 44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이 발견됐다. 무덤. 어떤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무덤이 발견됐어요. 오래된 무덤이 나왔어요. 이 무덤의 주인은 당시 왕이에요. 당시 왕으로 밝혀졌어요. 어떤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덤 벽에는 고대 아주 오래전 문자, 글자와 다양한 색의 그림이 가득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 무덤 안에 아주 옛날 글자와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이 무덤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색이, 이 다양한 색깔, 그림의 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높아요. 가치. 무덤의 일부는 일반인에게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보통 사람들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일부는. 자, 답 풀어보겠습니다. 무덤이 주인이 누구인지 찾고 있다. 맞나요?
자, 무덤의 주인은 당시 왕이에요. 자, 왕인지 알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무덤 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맞나요? 무덤의 일부는 일반인에게도 곧 공개될 예정이에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지금 공개가 현재 안 된 거죠. 예정 공개를 할 거예요 라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직 무덤 안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닙니다. 자, 공개될 예정이라서 네,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무덤 안의 그림은 색의 상태가 좋은 편이다. 맞나요? 무덤 안에 그린 그림은 다양한 색의 그림이 가득했는데 이 무덤의 그대로 보존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상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3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무덤 바닥에서 다양한 문자와 그림이 발견됐다. 여기 다양한 문자와 그림이 있어요. 문자와 그림이 있지만 무덤 바닥이 아니고 무덤의 벽입니다. 벽. 바닥이 아니죠. 벽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순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셨나요? 이 순서를 찾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우선 먼저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 보기 순서를 보면서 어떤 순서로 될 수 있을지 미리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처럼 가, 나, 다, 라. 처음 시작하는 게 다 다르죠. 가나 다라.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어떤 게 시작하는지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회사의 1층 로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회사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중요한 것들이 뭐뭐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건 어떤 이유에 대한 어떤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설명, 어떤 것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뭐 한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시작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공간을 이용하는 라고 해서 이 공간 앞에 있는 문장에 나왔던 어떤 공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 이렇게 요런 이것 저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다 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가다 아니면 나라 이렇게 시작하는지 보면 답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1층 로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회사가 많아졌다. 자, 회사의 1층 로비. 회사의 첫 번째 층의 로비. 로비는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서 여기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회사예요? 이렇게 도움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비 건물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도 있겠죠. 그런 로비를 외부인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 아니고 그 회사에 관련된 사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그 회사랑 관련이 없는 사람 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회사가 많아졌다. 개방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자, 로비, 외부인, 개방. 회사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1층을 열어주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자,
다 볼게요. 다.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자, 보면 1층 로비에 미술관, 그림을 볼 수 있는 곳이나 카페, 커피숍을 만들어서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 이 개방을 왜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괜찮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1번이 정답일까요?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 사람들이 작품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요. 아, 여기 지금 다에 나온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 이거 조금 처음으로 시작하기 좀 이상하네요. 라를 볼까요?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다. 자, 1층 로비를 이용하면서 회사의 이미지, 아, 이 회사 좋은 데인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나와 라가 이렇게 이어지기는 조금 어색하고 특히나 나가 맨 앞으로 나오기는 많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마 이 다 뒤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어색합니다. 1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회사의 1층 로비를 개방하는 회사가 많아요.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요. 마지막으로 라에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아, 이 회사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라고 해서 순서가 잘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4번. 차에서 내려 앞차의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앞차 주인은 큰 사고가 아니니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 친절한 배려 덕분에 딸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아픈 딸을 병원으로 급하게 데려가다가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를 냈다. 자,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라, 오, 여기 보면 나 아니면 나 또는 라만 맨 앞에 나올 수 있네요. 가나 다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보기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나와 라 어떤 게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인지를 찾으면 좀 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자, 나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까요? 앞차 주인은 큰 사고가 아니니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 자, 큰 사고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라고 했어요. 자, 아픈 딸을 병원으로 급하게 데려가다가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를 냈다. 아, 사고가 지금 여기 났네요. 왜 났어요? 아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요. 딸이 아파요. 딸이 아파서 병원으로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났어요. 자, 라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네요. 앞차 주인은 사고가 아니니까 괜찮다면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시간의 순서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나보다 라가 더 빠른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 똑같아요. 그러면 라 다음엔 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다 다나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어떤 것인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 다일까요? 마지막이 나일까요? 자, 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친절한 배려 덕분에 딸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친절한 배려. 그 주인이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려 덕분에 딸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자,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괜찮으니까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나와 다 어떤 것이 마지막일까요? 앞차 주인이
사고가 아니니까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다. 마지막에 병원에 잘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 배려 덕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마지막 문제가 나가 아니고 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 아픈 딸이 아파요. 병원으로 급하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가. 차에서 내려 앞차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차에서 내려서 앞차 주인에게 미안해요. 사정을 설명했어요. 지금 내가 왜 사고가 났어요? 딸이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정을 설명했어요. 지금 딸이 아파서 빨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차 주인은 큰 사고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사고 크게 난 거 아니니까 딸이 많이 아픈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가세요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다. 친절한 배려 덕분에 앞차 주인이 이렇게 배려해 줬어요. 도와줬어요. 덕분에 딸은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가 나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사정, 배려, 무사해요.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좀 어려워요 이런 거죠. 부담으로 구매 물건을 사요. 구매를 망설이다가 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매를 망설여요. 포기, 아예 안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선택에 대한 고객에게 부담을 줄여서 구매를 유도. 이게 선택하는 거가 어렵지 않게 해서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물건을 사게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마트에서는 품목별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한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종류별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해요.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에 폭이 넓을수록 물건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는다. 소비자는 선택, 고를 수 있는 폭이 넓다. 고를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소비자, 아까 앞서 문제에서도 배웠었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을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의 선택,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폭이 넓어요. 너무 많이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뭐 사지? 이거 고민한다는 거죠. 어려워요. 자, 어떻게 순서를 찾아야 될까요? 먼저 보기부터 보는 겁니다. 자, 라. 라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시작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시작하는 문장이 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뭐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시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1번하고 2번은 답이 되지 않겠네요. 자, 그럼 라가 다나, 라가 가나 어떤 게 답일까요? 자, 라 다음에 가인지, 라 다음에 다인지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물건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는다. 자, 소비자가 고를 때 너무 많으면 고를 때 좀 어려워요. 자, 가를 볼까요?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한다.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뭐 사지 생각하다가 에이 포기 에이 사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 하나요? 자, 라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 다 볼까요? 그래서 마트에는 품목별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한다. 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물건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품목별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한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네요. 그럼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자, 나 이거 끝나는 거 똑같죠? 자, 그러면 가인지 다인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가가 먼저예요. 다가 먼저예요. 이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트에는 품목별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한다. 어떤 게 먼저일까요? 자,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사려다가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트에서는 품목별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해요. 자, 의미를 잘 봐야 해요. 품목별 몇 가지. 자, 모든 물건을 마트에 다 진열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매장에 진열을 하고 나머지는 창고나 이 뒤쪽에 놔둔다는 얘기죠. 왜요? 폭이 넓을수록 고를 때 어렵고 너무 어려우면 안 사요. 그래서 몇 개만 매장에 놔요.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서 선택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서 물건을 많이 사려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 다, 나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조금 어렵나요? 네. 순서를 고르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6번부터 18번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는 거. 어떤 내용이 잘 맞을까요? 이거 고르는 거죠. 16번 보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책을 추천해주는 서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 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어떤 책이 좋을까요? 이 책 주인, 물론 주인이겠죠. 주인과 손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서 추천해줘요. 손님은 이런 책이 좋겠네요. 이렇게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추천해주는 서점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서점이 지금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서점이 있대. 손님이 가서 어떤 책이 좋아요? 라고 하면 이런 책이 좋으니까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서점이 있다고 합니다. 서점 주인은 손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띵띵띵띵띵 해서 책을 추천해 줍니다. 자,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책을. 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책을.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나는 좀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왜 계속 잘 안 되지? 자신감이 부족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책.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내용이 재미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손님 상황에 맞는. 자, 어떤 책을 추천을 해주고 있나요? 여기 보면 어떤 책, 내용이 재미있는 책, 지식을 전달하는 책,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손님의 상황에 맞는 책. 자, 상담을 왜 하죠? 어떤 책을 추천을 해주고 있죠? 주인이 손님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왜 대화를 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마음에 좀 아픈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책.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용기. 그래서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 손님이 어떤 책이 좋을까? 이렇게 주인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이게 어떤 걸까요? 손님의 상황. 손님의 상황에 맞는 이 손님은 지금 상처를 좀 받았구나. 위로가 필요하겠네. 아니면 이 손님은 자신감이 좀 부족하네. 용기를 주는 손님의 상황에 맞는 책을 추천해 줍니다. 네.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은 오래 보관할 수 없어. 신선할 때 팔아야 한다. 신선하다. 자,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는 샌드위치죠. 샌드위치나 샐러드 이런 걸 오래 보관할 수 없어요. 채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샌드위치나 샐러드는 만들면 아마 하루 한 6시간도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둘 수 없어요. 빨리 팔아야 돼요. 신선할 때 팔아야 됩니다.
이런 식품 영업 마감 시간을 앞두고 마감 시간 사람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호응. 사람들한테 좋은데요? 뭐가 좋아요? 이런 식품. 어떤 식품이요?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샐러드이겠죠? 영업 마감 시간. 그러니까 마트, 편의점 이런 곳이면 편의점은 24시간이니까 끝나는 시간이 없을 텐데 마트 이런 데 보면 마트는 문을 닫는 시간이 있어요. 10시, 11시쯤 문을 닫죠? 그러면 9시나 이럴 때 물건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우리도 마트에 가보면 이런 거 볼 수 있죠? 8시, 8시, 9시쯤에 가면 이런 빨리 팔아야 되는 물건을 좀 싸게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팔아 수익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땡땡땡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만족도. 자, 여기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팔아요. 할인된 가격으로 파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벌어야 되는데 버리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버리지 않고 팔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고 소비자는 뭘 하니까 만족도가 높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걸까요? 1번 자원을 아낄 수 있어서 자원 식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식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3번 요리법을 배울 수 있어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답인가요? 여기 보면 음식점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용자들은 사람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호응이 높다고 하고 있죠. 앞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식품을 저렴하게. 자, 음식점은 음식을 팔아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음식을 팔 수 있으니까 수익, 돈을 벌 수가 있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 음식을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요. 이렇게 돼 있죠. 자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런 말은 없고요. 요리법을 배울 수 있어요. 요리법 배운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음식점은 팔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트에서도 이렇게 팔고 있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뮤지컬은 보통 한 역할에 여러 배우들이 출연한다. 배우. 자, 뮤지컬 한 역할에 여러 명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자, 뮤지컬 어떤 뮤지컬이 있나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기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뮤지컬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한 역할. 자,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뮤지컬에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뮤지컬에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역할을 여러 명의 배우가 아침에는 이 사람이, 점심에는 이 사람이, 저녁에는 이 사람이 여러 명의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 명의 배우. 여러 사람들이 출연을 해요. 뮤지컬은 보통 그렇습니다. 배우에 따라 연기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작품이라도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자, 똑같은 하나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뮤지컬에도 배우들이 여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느낌이 다르고 아침에 하는 이 사람이 할 때의 느낌과 이 사람이 하는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겠죠. 배우가 다르면 똑같은 연기라도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떤 배우는 노래를 더 잘하고 어떤 배우는 연기를 더 잘하고 어떤 배우는 춤을 더 잘 추고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같은 작품, 똑같은 작품이라도 느낌이 달라요.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팬들은 띵띵띵 해서 작품을 즐기기 위해 공연을 반복해서 관람한다. 계속 여러 번 본다는 얘기죠. 똑같은 연극을 다른 배우들이 나온 것에 돈을 내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관람을 해요. 자,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깎아주나요? 공연장에서 인기가 있는, 공연에 인기가 많이 있나요? 유행하는 노래가 나오는, 각 배우들의 개성이 담긴. 정답은 4번입니다. 개성. 앞에 답이 있어요. 자, 작품을 즐기기 위해, 뮤지컬 배우들은 작품을 즐기기 위해 공연을 반복해서 관람해 여러 번 봐요. 여러 번. 왜요? 똑같은 작품이라도 여러 명, 서로 다른 배우들이 나오는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색다른 느낌. 배우마다 느낌이 달라요. 배우마다의 개성이라는 거죠. 각 배우들이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연기를 잘하거나 이렇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들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배우들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 자, 여러 번 하나의 작품을 여러 번 봐요. 여러 배우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 배우들의 개성이 담긴 것을 즐길 수 있도록. 4번이 정답입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열량이 낮다. 자, 해파리 알죠? 이렇게 영어로는 젤리피쉬 이렇게 얘기하던데,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이래요. 네, 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인데, 그래서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어서 열량. 먹어도 이렇게 배부르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죠. 먹어도 별로 이렇게 배고프거나 이런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왜요?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없어요. 왜요? 그냥 물이에요. 물이어서 열량이 별로 없어요. 이 먹고 살 수 없어요. 해파리는 먹어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새나 펭귄 아시나요? 펭귄 그리고 뱀장어 등 이런 동물들은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새나 펭귄, 뱀장어는 해파리를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많이 먹어요. 왜요? 해파리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이거 피부에 좋은 건데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 왜요? 이 새나 펭귄, 뱀장어는 해파리를 잘 먹는데요. 왜요? 해파리에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어요. 네, 이 중요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다. 해파리가 바다 어디에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나 있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냥하기 쉽다. 사냥. 해파리는 잡기 쉬워요. 해파리는 어디에든지 있고 도망가지도 않으니까 잡아서 먹기가 쉽다는 거죠. 어떤 게 될까요? 과연, 만약, 게다가, 이처럼. 자, 여기 보면 하지만 새나 펭귄, 뱀장어들이 이거를 먹어요. 왜요? 라고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많이 먹어요? 비타민이나 영양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잡기 쉬워요. 자, 게다가 이거죠. 새나 펭귄, 뱀장어가 이것을 많이 먹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해파리에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고 게다가 이렇게 좋은 성분도 있는데다가 도망치지 않아서 사냥하기 쉽게 잡기가 쉬워요. 잡는데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이처럼 만약 과연 이런 건 될 수가 없겠네요. 여기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까 해파리 이야기죠. 해파리는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자, 같은 것 고르는 거죠.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위에 없어요. 자,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이 자원이다. 잡기 어렵나요? 자,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요. 사냥하기 쉬워요. 네. 그래서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2번 답이 아니네요.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 자,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 맞나요? 해파리는 새나 펭귄, 뱀장어들이 먹어요. 좋은 먹잇감이에요.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새나 펭귄, 뱀장어가 먹고 있어요. 3번이 정답이네요.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나요? 자, 우리 여기 콜라겐 이야기가 있는데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자, 해파리는 대부분 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콜라겐이 아니고 일부 영양 성분이 아주 조금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물로 돼 있어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자, 괜찮습니까? 자, 다음 21번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